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문장이 있다. 바로 한국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가기 싫어진다가 아니라 한국을 떠나면 다시는 한국 밖에서 못 산다는 의미의 고백이다. 이 문장은 처음 들으면 한국을 과하게 칭찬하는 외국인들의 과장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유를 기반으로 나온 결론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몇 달만 살아도 자신이 이전에 익숙했던 국가들로 돌아갔을 때 생활 리듬 자체가 무너지고 불편함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이 현상을 그들은 한국 중독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중독성은 단순한 편의성 중독이 아니라 치안 속도, 음식 서비스 제도, 대중문화, 디지털, 기반 정서적 안정감까지 얽혀있는 종합적 현상이다. 외국인들은 먼저 한국의 편의점 문화를 언급한다. 한국 편의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생활 기반 인프라의 일부로 작동한다. 24시간이라는 운영시간은 기본이고 즉석식품의 종류는 다른 나라 편의점과 비교하면 사실상 작은 식당 수준이다. 컵라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볶음밥, 도시락, 핫도그라면 조리기 전자레인지, 뜨거운 물, 커피 머신까지 완비되어 있어. 외국인들은 이곳을 국민의 세이프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은 밤 11시에 문을 닫아버리는 해외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보면서 현실감을 잃는다. 그들은 왜 당연히 24시간이 아닐까라고 묻는다. 한국 편의점의 존재 자체가 해외에 적응을 어렵게 하는 생활 중독의 첫 단계인 것이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체감하는 중독성은 치안이다. 한국의 치안 수준은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외국인이 느끼는 한국 치안의 강점은 통계적 안전이 아니라 체감적 안전이다. 밤 12시에 여성이 혼자 골목을 걸어도 불안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국인에게는 믿기 어려운 경험이다. 한국에서 몇 년을 살다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들은 밤거리를 걸을 때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게 되고 휴대폰을 식당 테이블 위에 두지 못한다. 그들은 자신이 예전 나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후퇴했다는 기분이 든다고 말한다. 한국의 치안은 외국인에게 일상의 기본값을 바꾸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며 이것이 한국 중독성의 핵심으로 작용한다. 또한 외국인들이 가장 크게 중독을 고백하는 요소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한국의 지하철은 정확성, 청결도, 도착시간, 환승 편의 등 모든 요소에서 세계 상위권을 넘어서 사실상 세계 최강 수준이다. 외국인들은 한국 지하철을 말도 안 되는 품질을 가진 공공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왜냐하면 한국 지하철은 빠르고 조용하고 깨끗하며 와이파이와 냉난방이 기본이고 역마다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을 떠난 외국인들은 본국의 지하철을 다시 탔을 때 충격을 받는다. 지연되는 시간, 냄새, 소음, 낡은 차량, 환승의 불편함, 기본적인 냉난방 문제들이 이전에는 원래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지만 한국에 살았던 경험이 그 모든 것을 문제로 느끼게 만든다. 결국 외국인은 한국 지하철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활 안정 시스템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 시스템이 없는 나라에서는 일상이 망가진다고 말한다. 한국의 식문화도 외국인을 중독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반찬 문화, 24시간 운영하는 식당, 배달 인프라, 고유의 양념, 풍미, 합리적인 가격대, 조리의 빠른 속도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 후 가장 크게 그리워하는 요소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의 배달 문화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중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서 너무 편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이다. 배달이 15분 안에 오고 음식 종류도 한계가 없고 새벽에도 주문이 가능하며 도어락 앞까지 음식이 도착한다는 것은 외국인 입장에서 거의 현대판 마법에 가깝다.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배달 음식이 1시간 넘게 걸리거나 종류가 너무 제한적인 해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직접 요리를 시도하지만 한국의 편의성에 길들여진 몸은 쉽게 적응하지 못한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도 외국인이 쉽게 잊지 못하는 중독적 요소이다. 한국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전입신고, 통신사 변경, 공공서비스 신청 등이 몇 분 안에 끝나지만
해외에서는 거의 모든 과정이 서류 제출, 예약, 대기, 오류제 방문을 반복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생활할 때 수많은 공적인 절차가 앱 하나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문명의 압도적 편리함이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을 떠난 뒤 가장 크게 체감하는 빈자리이기도 하다. 서류를 출력해야 하고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고 직접 창구에 방문해야 하는 해외 행정 시스템은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에게는 거의 고문 수준으로 느껴진다. 이 때문에 많은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한국으로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한국의 치열하면서도 효율적인 서비스 정신은 외국인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카페에서 주문하면 몇 분 안에 음료가 나오고, 식당에서는 서빙 속도가 빠르고, 택시는 예약하자마자 도착하며 인터넷 설치는 하루 안에 해결된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서비스 품질에 대한 스트레스가 0에 가까운 나라라고 평가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대기시간 불친 절작성 서류 서비스, 누락 등의 문제가 일상화되어 있어 한국의 효율을 경험한 외국인에게는 크게 느껴진다. 그들은 한국에서는 작은 서비스도 완벽한데 다른 나라에서는 큰 서비스도 엉망이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치유적 안정감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한국 사회는 편의성과 속도 때문에 바쁘지만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그 속도가 어떤 질서가 보장되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밤길이 안전하고 예약이 잘 되고 시간이 잘 지켜지고 예측 가능한 사회라는 점은 외국인이 느끼는 정서적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준다. 외국인들은 한국 생활을 돌이켜볼 때 한국에서는 별 생각 없이도 삶이 흘러간다고 말한다. 즉, 시스템이 생활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안정감은 해외에서 사라지는 순간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한국의 가격 대비 품질 가성비도 외국인들의 중독성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이다.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대중교통도 매우 저렴하며 모바일 요금도 경제적이며 생활 전반이 합리적으로 운영된다. 외국인은 한국의 가성비 구조를 시민 복지에 가까운 현실적 혜택이라고 표현한다. 이 가성비를 떠난 순간 해외 물가의 높은 장벽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한국이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는지 뒤늦게 깨닫는다고 고백하게 된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는 단순히 빠른 수준이 아니라 생활 전반을 바꿔버린 문화적 기반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영상 재생, 다운로드, 업로드, 화상회의 모두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본국으로 돌아간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인터넷 경험 때문에 해외 인터넷 속도를 고통이라고 느끼게 된다. 이 정도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차이를 넘어 삶의 질 차이로 이어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너무 중독적이다. 한국의 외식 문화와 사회적 편의성도 외국인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이다. 혼자 먹는 문화가 자연스럽고 다양한 메뉴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식사 속도가 빠르고 가격대는 합리적이며 음식의 퀄리티는 매우 높다. 외국인들은 특히 한국의 식당 체계가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해외에서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사기 위해 20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많고 식당에서는 메뉴가 늦게 나오거나 주문이 누락되는 일이 흔하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생활 전반의 스트레스가 낮아진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접근성도 외국인들의 중독을 강화한다.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 e스포츠 방송, 음악, 웹툰, 유튜브 콘텐츠 등은 한국어만 이해해도 세계 최고 퀄리티의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있을 때 K-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르게 소비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느낀다. 한국을 떠난 뒤에는 이러한 콘텐츠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는 생활 만족도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공공시설의 무제한적 접근성도 외국인이 이탈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다. 공원, 도서관, 운동시설, 자전거 인프라 등이 도시 곳곳에 균형 있게 배치되어 있고 무료 또는 낮은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다. 해외에서는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료가 높거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은 한국에서의 공공서비스 접근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였음을 뒤늦게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한국을 떠난 뒤 가장 괴로워하는 요소는 한국의 빠른 문제 해결 능력이다. 무언가 고장나면 기사님이 바로 오고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처리되고 불편함이 생기면 즉시 수정되는 체계는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외국인은 본국에서 작은 문제 하나 해결하는데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리는 경험을 하며 한국 시스템의 수준을 다시 한번 체감한다. 이 문제 해결 속도는 한국 사회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 요소이다. 결국 외국인들이 말하는 한국의 중독성은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수십 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거대한 생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편리함, 안전, 속도, 서비스, 품질은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경험할 수 없는 독보적 조합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한다. 한국을 떠나면 다시는 편안하게 살 수 없다. 한국은 한번 살면 빠져나오기 힘든 나라다. 한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한국에서 살아본 외국인들이 남긴 가장 솔직한 결론이다. 그들은 한국을 떠난 뒤 겪는 불편함이 단순한 시스템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사고방식, 일상 리듬, 몸의 반응까지 바꿔놓는다는 사실에 놀란다. 외국인들은 한국에서 살던 시절의 습관이 해외에서 사라지지 않아 혼란을 겪고 결국 한국형 삶의 방식이 인간의 생체 리듬과 맞는다는 결론을 내버린다. 이 점에서 한국 중독성은 단순한 생활 편의가 아니라 생활 최적화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간다. 외국인들은 먼저 한국의 시간 감각에 중독된 자신을 발견한다. 한국에서는 모든 일이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간 기준이 매우 촘촘해진다. 지하철 2분 간격, 배달 20분, 택시 대기 3분, 행정 처리 10분 등 일상의 모든 과정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환경에서 몇 년만 살아도 외국인은 자신도 모르게 시간 기준이 한국식으로 고정되어 버린다. 한국을 떠난 외국인은 본국에서 버스가 15분 늦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식당에서 주문 후 20분 동안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그들은 한국은 시간을 훔치지 않는 나라다라고 표현한다. 이 말은 한국의 생활 시스템이 개인의 시간을 존중하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의미이며 이런 구조적 경험은 결국 중독을 만든다. 또한 외국인들은 한국의 소비 구조에 중독된다. 한국의 소비 시스템은 빠른 구매, 빠른 사용, 빠른 만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압도적 효율을 제공한다. 쿠팡 같은 새벽 배송, 즉시 배송 시스템, 간편 결제, 실시간 재고 확인은 해외 생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서비스이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몇 달만 살아도 필요한 물건은 즉시 도착한다는 감각을 갖게 되고 해외에서 물건을 사면 배송이 며칠씩 걸리는 상황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된다. 심지어 어떤 외국인은 한국에서 산 뒤로는 해외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들은 배송이 너무 느리고 반품 과정도 번거롭고 서비스가 불친절해 한국의 즉시성에 익숙해진 몸이 견디지 못한다고 고백한다. 한국의 공간 효율성도 외국인 중독의 원인이다. 한국 주거 문화는 작은 공간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높은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드럼 세탁기, 건조기, 시스템 에어컨, 정수기, 비데, 스마트 도어락, 화장실 청결 시스템, 수납형 가구 등은 외국인에게 주거 혁신의 집약체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넓은 공간이 있어도 위생적 관리가 안 되고 난방이 비효율적이며 집 구조가 불편한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작은 집이라도 기능적으로 완성되어 있어. 외국인은 한국 집은 작은데도 사용감은 넓다고 평가한다. 이 차이는 한국을 떠난 뒤 바로 생활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외국인은 주거 시스템의 비효율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을 크게 체감하며 한국형 주거 구조야말로 현대인의 삶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못 떠나는 가장 강렬한 이유 중 하나가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이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공공서비스, 교통서비스, 상업서비스가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작동한다. 버스는 앱에 표시된 시간에 도착하고 택시는 지정된 위치에 정확히 나타나며 택배는 약속된 시간에 오고 은행행정기관 병원은 규칙대로 움직인다. 외국인들은 이런 예측 가능성을 삶의 안정감으로 받아들인다. 해외에서는 일정이 자주 변경되거나 서비스가 환불되지 않거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일이 많아
이런 생활 안정감이 크게 떨어진다. 외국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편리하게 산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안전하게 산 것임을 해외에서 비로소 깨닫는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의 디테일 역시 외국인을 중독시킨다. 길바닥의 점자블록,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각도, 버스 정류장의 실시간 도착 정보, 도로의 안내 표시, 공공 화장실의 청결도 등은 한국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외국인에게는 매우 특별한 요소이다. 이 디테일들이 모여 외국인의 일상을 불편함 없는 구조로 만들어준다. 외국인은 한국을 떠난 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작은 불편함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느끼며 한국의 디테일에 다시 중독되기 시작한다. 그들은 말한다. 한국은 편의성을 넘어서 디테일까지 설계된 나라이다. 한국의 모바일 생태계도 외국인 중독의 강력한 축을 이룬다. QR체크, 간편 송금, 택시 호출, 음식 주문, 지도길 찾기, 공과금 납부, 택배 위치, 추적, 병원 예약 등 거의 모든 생활 요소가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하다. 외국인은 이런 경험을 통해 모바일 중심의 압축된 생활 방식에 익숙해진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디지털 시스템이 완전히 부재하거나 매우 느리고 복잡해 생활의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한다. 외국인은 자신이 한국에서 느꼈던 효율적 삶의 응축감을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 이 응축감은 외국 생활에서 쉽게 대체할 수 없으며 결국 한국에 대한 중독으로 이어진다. 한국의 밥 문화와 영양 균형도 외국인에게 정서적 중독을 만든다. 한식은 다양한 반찬과 국물, 따뜻한 음식 중심의 식문화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면 몸이 허전하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에서 먹던 따뜻한 국물류를 그리워하며 이는 곧 한국의 식사 리듬에 대한 정서적 중독으로 연결된다. 외국에서 빵 차가운 샐러드 패스트푸드 중심의 식사가 반복되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장애를 겪는 외국인도 많다. 그들은 한국 음식이 단순히 맛있어서 그리운 것이 아니라 몸의 컨디션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독특한 식문화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는다. 한국의 야간 문화와 심야 활동의 자유도 외국인 중독성을 강화한다. 한국에서는 밤에도 카페, 편의점, 식당, 노래방, PC방 등이 열려 있어 외국인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밤 8시 이후 문 여는 가게가 드물고 심야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는 외국인에게 생활 만족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며 결국 한국의 야간 생활 구조에 중독되게 만든다. 한국의 정서적 중간지대 역시 외국인에게 강력한 매력을 준다. 한국은 과도한 친밀함도 아니고 과도한 거리감도 아닌 적절한 인간관계의 온도를 유지하는 문화가 있다. 외국인은 이 분위기를 쾌적한 인간관계 공간이라고 평가한다. 본국에 돌아가면 과하게 개인주의적이거나 지나치게 무례한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다. 결국 외국인은 한국의 인간관계 온도에 중독되어 버리는 것이다.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의 중독성은 결국 다음 문장에 함축된다. 한국은 살면 살수록 편해지는 나라이고 떠나면 떠날수록 불편해지는 나라이다. 이 문장은 한국이 외국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설명해준다. 한국의 시스템은 단지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재설계하도록 만드는 압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구조가 한번 몸과 마음에 스며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쉽게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말한다. 한국은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나라이다.